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사실 만족스러울 만큼 딱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심리학에서 밝혀낸 호감의 요소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사회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요소들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될까? 특히 이성 간의 호감, 그리고 이성 간에 가까워지는 사랑에 빠진 요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는 뭘까요? 아마 다들 무언가를 떠올리고 계실 건데요.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까이에 사는 사람,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하여간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친해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멀리 사는 사람보다 친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친해지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취미 활동, 비슷한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친해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근접성이라고 하는 게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능적, 물리적 가까움은 사람들의 호감의 근원이 됩니다.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 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자주 보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라이커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익숙하면 경계를 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밀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경계가 풀려요. 그리고 그 자주 보는 상황이 유쾌한 상황이다 싶으면 이 호감도는 더 높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본 사람들은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저는 아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친숙의 제스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자꾸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훈남, 훈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은 일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얼굴이 솔직히 말해서 미남형은 아니잖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살다 보면 유사성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될 계기도 더 많아요. 가까이 살면 가끔 차 한잔 하기도 부담이 적고요. 근처에 하는 행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사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빈도는 사실 후자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다 보면 이럴 때 비슷한 동네에 살았을 경우도 있고 누구를 공통적으로 알게 될 경우도 생겨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 함께 할 활동도 많아집니다. 같이 어떤 행사에 같이 가자 이렇게 기회를 만들기도 쉽고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호감도는 급상승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친밀감이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는 것은 친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요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체적 매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이것은 외모지상주의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올바름? 이런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위해서는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조금 평등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사실은 심리학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일단 심리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우리 한번 접어두기로 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외모에 끌리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사회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워있는 영아들에게 사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을 가장 오래 쳐다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애기들도 장동건 씨 사진을 제일 오래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선생님, 그리고 평범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요, 얼굴이 예쁘다고 평가받는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듣더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쳐다보더라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잘생긴 얼굴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도 이성을 유혹해야 하는 어떤 그런 성들이 있어요. 뭐 암컷, 수컷, 뭐 이게 동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이성을 유혹해야 되는 입장에 그런 성들이 훨씬 더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자일 텐데요. 암컷과 수컷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여기서는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더 화려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갈기도 막 이렇게 멋있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어떤 이성을 유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쁘고 잘생김을 익숙함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시대마다 미남, 미녀상이 바뀌는 것이 이 익숙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익숙한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때는 막 장동건 씨, 정우성 씨, 원빈 씨, 막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진하고 서구적인 얼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을 이제 보면 뭐 송중기 씨라든가 박보검 씨라든가 정혜인 씨라든가 약간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성들도 예전에는 뭐 김혜수 씨, 고소영 씨, 김희선 씨 같은 얼굴이 지금은 사실은 김고은 씨나 박소담 씨나 김태리 씨 이런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에 대한 기준도 그 시대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하여간 사람들은 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얼굴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는 동성과 이성이 보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성과 여성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성, 여성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성, 남성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얘 예쁘다, 얘 잘생겼다고 하면서 소개할 때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다름을 인지하시고 기대를 너무 키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에 대해서 인간성과 능력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는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대요. 실제로 남성의 경우는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외모가 훌륭하면 능력은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갖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옷차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섹시한 옷차림의 여성, 사람들은 섹시한 옷차림의 여성이 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졌대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 각각의 상황에서 힘을 주어야 할 부분들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예,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나는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호감을 갖는 데에는 이렇게 누구나에게 다 예뻐 보이는 사람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랍니다.
참으로 희소식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짝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도록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를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제 눈의 안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을 찾을 때에도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세가 조금 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여기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선호하고요. 지능이 좀 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똑똑한 사람을 더 선호하고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면에서 더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사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만나면 보상, 즉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는 이후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대표적인 요인인 근접성과 외적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